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입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 즉 인서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저희가 보통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할 때 HDFS나 S3와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CDC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은 뷰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오픈 테이블 포맷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아파치 아이스버그라든가 후디, 그리고 델타 레이크와 같은 이러한 오픈 테이블 포맷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트랜잭션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패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렇게 한다면 맨 먼저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보통 프라이머리 한 대랑 그다음에 리플리카를 여러 대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리드부어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리플리카를 추가를 해서, 즉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리드부어를 처리를 하지만, 만약에 라이트부어가 커졌을 때는 이 한 대의 그 프라이머리 장비에서 그 라이트부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장비의 물리적인 사양을 올려가지고 이 라이트 부하를 처리하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의 사양을 이렇게 무한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저희가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스토리지와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각각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쿼리 엔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스토리지 엔진 자체들도 이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계속 추가를 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는 RDBMS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죠. 그래서 이제 RDBMS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임시로 약간 저장할 수 있는 스트림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림 스토리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해주는 스트림 딜리버리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어떤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AI, ML과 같은 워크로드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약에 AWS에서 구축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로는 아마존 S3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네시스나 아니면 MSK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키네시스를 스트림 스토리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홀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S3에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이렇게 적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는 서버리스 쿼리 엔진인 아마존 아테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분석된 결과는 서버리스 BI 툴인 퀵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다든가 이제 통계 자료를 뽑는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RDBMS를 쓰시다가 만약에 S3와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썼을 때는 이제 RDBMS의 장점들을 그 100%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이제 RDBM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변경 가능한 형태의 레코드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를 하나 저장을 한 다음에 로우의 어떤 특정 칼럼을 바로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로우를 테이블에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연산이 모두 가능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데 S3 같은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한번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변경되지 않는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번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내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 데이터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RDBMS처럼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이 트랜잭션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CDC 데이터 같은 경우, 즉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이렇게 S3와 같은 걸 이용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만약에 저희가 T1 시점에 어떤 그 프라이머리 키 1의 데이터를 이렇게 인서트를 하게 되면 그 인서트된 파일이 뭐 오브젝트 1 파케 형태로 이렇게 한번 저장이 되고 그 이후에 T2나 T3 시간에 그러니까 인서트를 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또 발생을 하면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발생한 또 이 데이터들은 별도의 파일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실제 어떤 데이터를 읽어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프라이머리 키 1의 데이터를 읽게 된다면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한꺼번에 읽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 두 개를 읽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뷰 테이블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처음에 인서트 되는 데이터랑 그 다음에 변경이 되는 데이터, 즉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 되는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인서트 된 데이터는 인서트 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서티드 데이터 그 공간에 넣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의 다른 공간에 넣은 다음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뷰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이 두 개의 데이터 공간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뷰 테이블만 접근해서 읽는 시점에 그 데이터들 변경분의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최신의 데이터를 이제 읽어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뷰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에서 CDC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쿼리 엔진을 아마존 아테나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제 로지컬 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S3 한번 저장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업로드해서 만약에 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매트리얼라이즈 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지컬 뷰하고 매트리얼라이즈 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가 원본 데이터는 오리지널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 변경된 데이터는 델타 테이블에 저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저희가 뷰 테이블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최신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뷰 테이블에 이런 형태의 셀렉트 쿼리를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실제 로지컬 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프롬절에 있는 이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프롬절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쿼리가 다시 재작성이 돼서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뷰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쿼리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트리얼라이즈 뷰를 사용했을 때는 저렇게 쿼리가 재작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트리얼라이즈 뷰에서 데이터를 바로 읽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매트리얼라이즈 뷰 같은 경우는 뷰를 위한 별도의 그 디스크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원본 테이블을 두 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매트리얼라이즈 뷰의 테이블만 읽어서도 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만약에 매트리얼라이즈 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이벤트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테이블, 즉 이벤트가 언제 일어났는지 쭉 기록하는 테이블과 각 이벤트 아이디별로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그 판매량을 이렇게 저장하는 테이블 두 개가 있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벤트 이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 판매량을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은 이벤트 테이블과 세일즈 테이블 두 개를 조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룹 바이 쿼리를 돌려서 뭔가 판매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매트리얼라이즈 뷰를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그룹 바이 쿼리를 할 때마다 매번 조인할 필요가 없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미리 조인을 시켜서 뷰를 만들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쿼리 계산이 있다면 그 뷰 테이블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쿼리를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얻어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만약에 이런 앞서 보여드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데이터가 고정적으로 이미 쌓여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원본 데이터가 이미 레디시프트에 저장이 된 상태이고 그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변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하고 내가 머지를 해가지고 최신 변경된 데이터를 다 얻고 싶다. 그렇다면은 레디시프트의 스트리밍 인젝션 기능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를 바로 레디시프트의 테이블과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디시프트의 어떤 스트리밍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이 테이블에서 바로 키네시스랑 MSK를 연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스트리밍 테이블에 데이터가 적재가 되고, 그리고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퍼머넌트 테이블에 하고 스트리밍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시켜가지고 그 매트리얼라이즈 뷰를 만드시면, 이후에는 매트리얼라이즈 뷰만 참고를 하시면 최신 변경된 내용이 모두 다 얻어서 이제 읽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트리얼라이즈 뷰 자체를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동화 시켜 놓으면 이제 별도로 매트리얼라이즈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이제 뷰 테이블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CDC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처리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된다면 동일한 프라이머리 키 하나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되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가 엄청 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그냥 머지 온 리드 방식으로 최신 데이터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랑 머지해가지고 읽겠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히스토리가 긴 경우에는 그 히스토리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드 성능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머지를 해가지고 하나의 히스토리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컴팩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렇게 삭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일정한 사이즈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머지 온 리드 같은 그런 연산을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뷰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특히나 이렇게 로지컬 뷰, S3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로지컬 뷰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S3에 저장을 할 때 S3 스탠다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S3 글레이셔와 같은 그런 저장 비용이 좀 싼 곳에 저장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만 1년 전이냐 2년 전에 지금 S3 글레이셔에 저장된 내용을 업데이트한 부분이 최근에 변경이 돼서 S3 스탠다드에 저장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최신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S3 스탠다드에 있는 데이터도 읽어와야 되고 S3 글레이셔에 있는 데이터도 읽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S3 글레이셔 같은 경우는 저장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이렇게 게시라든가 푹 같은 그런 연산이 비교적 느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지 온 리드를 할 때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고, 심지어 뷰 테이블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상 로지컬 뷰 테이블을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복잡도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리드 쿼리를 할 때 그 쿼리가 제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변경된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 두 개를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변경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유지하기 위한 그 머지 앤 컴팩션 작업 같은 것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영 부담도 좀 증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머지 앤 컴팩션 작업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경된 데이터를 일정 기간을 항상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 비용도 조금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를 합쳐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가 조회를 하겠다 한다면 사실상 실시간 처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제 매트리얼라이즈 뷰를 사용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트리얼라이즈 뷰 자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매트리얼라이즈드 뷰 자체도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가 없는 게 어떤 이유냐면 이제 데이터 레이크처럼 데이터가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사실 매트리얼라이즈 뷰에는 저장을 못 하실 거거든요. 저희가 무한히 큰 레지스트 클러스터를 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트리얼라이즈 뷰의 그 아이디어와 만약에 S3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무한히 저장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매트리얼라이즈 뷰 같은 거를 S3에서 만약에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풀고자 하는 이렇게 CDC 데이터의 업데이트나 딜리트 문제들, 그다음에 트랜잭션 처리 같은 것들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원본 데이터랑 그냥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거며 그리고 그 매트리얼라이즈 뷰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두 가지 작업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에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저희가 테이블 포맷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포맷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파케이라든가 뭐 쉽게 생각하면 CSV 같은 것도 일종의 데이터 포맷이죠. 그래서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일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저장할 거냐를 고민하는 문제고 테이블 포맷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었을 때 그 여러 개의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저희가 실제 SQL처럼 SQL 같은 걸로 처리를 할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S3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변경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원본 데이터랑 변경된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곳에 저장을 하고 대신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변화가 됐는지 그 변경된 이력을 커밋 로그라는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커밋 로그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 커밋 로그를 봐서 변경이 된 데이터라면 그 변경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그걸 머지 온 리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낯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RDBMS를 많이 쓰셨으면 잘 아실 텐데 RDBMS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런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실제 구조를 보면 라이트를 할 때 빈로그에 먼저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빈로그에 라이트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실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반대로 이제 읽을 때는 인덱스를 먼저 조회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위치나 파일들을 찾은 다음에 이제 리드 연산을 하는데 지금 S3에 저희가 커밋 로그랑 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커밋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로그에 어떻게 보면 매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 테이블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 그 포맷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포맷을 실제 구현한 구현체로서 그 오픈 소스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 데이터 포맷 그 구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후디, 그 다음에 아파치 아이스버그, 그리고 델타 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오픈 소스 테이블 포맷이 있고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아파치 후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하고 그 다음에 커밋 로그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저장을 하고 실제로 라이트를 실행을 할 때 레코드를 파일의 끝에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라이트가 일어나면 그 라이트에 대한 커밋 로그를 타임 로그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읽는 시점에서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직접 읽지 않고 먼저 메타데이터에서 커밋 로그를 찾아서 필요한 파일들을 읽어온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만 머지를 해가지고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아파치 아이스버그도 상당히 또 유사한데요. 아파치 아이스버그에서는 이제 스냅샷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를 하고 커밋을 할 때마다 스냅샷이 하나씩 생겨나고 이 스냅샷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대한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 그 파일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그 커밋 로그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머지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메타 정보로 저희가 데이터를 파티셔닝해서 뭐 시간 단위라든가 연 단위로 이렇게 파티셔닝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파티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가 변경이 된다고 했다면 그 변경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파일마다 몇 건의 로우가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컬럼은 그 맥스 값과 민 값이 어느 정도 범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통계 정보들도 이 메타 정보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뭐 CSV라든가 아니면 파케라든가 ORC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파일 포맷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이것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 파일들이 어떤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파일에 대한 로케이션 정보까지 이 메타 정보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레이어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는 맨 밑에 보시는 그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는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파일에가 저장이 되고, 저희가 이제 라이트를 할 때마다 스냅샷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라이트를 하고 커밋을 할 때마다 스냅샷이 생길 텐데, 그 스냅샷은 그러면 이제 그 스냅샷 안에 포함된 데이터 파일들이 어떤 거 있는지를 매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자체를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핑을 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이 매니페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스냅샷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메타 정보까지 다 합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메타 데이터 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S3에 저장된 모습을 보시면 마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스버그 테이블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디렉토리가 이제 그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두 번째는 데이터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디렉토리에 나눠져서 메타데이터에는 메타 정보가,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에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레이크도 앞서 설명드린 후디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상당히 유사한데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로그라고 하는 곳에 커밋 로그를 저장을 하고, 실제 데이터는 만약에 파티셔닝이 되어 있다면 이런 형태로 파티셔닝해서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이 커밋 로그를 10번의 커밋 단위로, 디폴트로 10번 정도의 커밋 단위로 그 체크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커밋 로그를 추적해가지고 변경사항을 다 읽어드릴 텐데, 그런데 이렇게 커밋 로그가 계속 길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 10번의 커밋 단위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커밋 로그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체크 포인트고,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가 생성되기 이전의 커밋 로그들은 읽을 필요가 없이 체크 포인트만 읽고,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 이후에 생성된 그 커밋 로그만 읽어가지고 리드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드의 속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뭐 아이스버그, 그 다음에 이제 후디, 델타 레이크, 이런 오픈 테이블 포맷을 이제 비교해서 정리한 표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이걸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그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ACID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픈 테이블 포맷 모두 다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커밋 로그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임 트래블 콜이라는 게 실행이 가능해요. 어떤 버전이라든가 특정한 커밋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서트 외에도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이제 인플레이스로 할 수 있게끔 머지라고 하는 연산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컴팩션 해주는 이제 컴팩션 기능 같은 것도 이 세 개의 오픈 테이블 포맷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가장 적합한 테이블 포맷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한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해볼 수가 있냐면,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RDSI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CDC 데이터를, 즉 빈로그에서 발생하는 CDC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S3로 만든 데이터 레이크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DC 빈로그를 읽어가지고 CDC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기 위해서 AWS DMS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빈로그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읽어온 빈로그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넣은 다음에 파이어스를 이용해가지고 S3에 뭐 컬럼너 데이터 포맷 형태로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제이슨 형태로 저장한다든가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소스에 있는 그 테이블들을 좀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어떤 두 가지 형태의 테이블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블은 이 페이먼트처럼, 즉 결제 이력을 관리하는 테이블처럼 어떤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고 계속 끝에 추가가 되는 형태의 테이블인 거죠. 근데 두 번째 테이블은 그 유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 유저 프로파일 테이블처럼 그 데이터 자체가 그냥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신규 가입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인서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가입된 사용자가 본인의 이메일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하겠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를 해지해서 탈퇴를 하겠다 한다면 딜리트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서트 외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그냥 S3에 저희가 컬럼너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CSV나 JSON으로 저장했을 때는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컬럼너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유저 프로파일 같은 형태의 테이블들의 데이터는 컬럼너 형태의 그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하지 것보다는 후디라든가 아이스버그나 그 다음에 델타 레이크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제 S3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때 쿼리 엔진으로 그 AWS 아테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테나가 현재 시점까지에는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나 딜리트를 SQL로 지원을 안 해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select into 같은 형태로 새로운 테이블로 그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기존 테이블을 읽어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인서트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그냥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에 바로 데이터를 읽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후디라든가 델타 레이크와 같은 그 테이블 포맷에서는 아직 아테나에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한해서만 select 외에도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쿼리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쿼리 엔진을 아마존 아테나를 사용했다면 다른 오픈 테이블 포맷보다는 아이스버그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S3에 이 아이스버그라든가 후디라든가 이렇게 델타 레이크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뭐 파케이라든가 ORC나 CSV, JSON 뭐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지만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는 저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 대신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뭐 MSK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픈 테이블 포맷의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 같은 경우는 플링크나 스파카 같은 이런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 그 커넥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플링크나 스파카로 바로 S3에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플링크나 스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볼 수 있냐? 뭐 EC2에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뭐 EMR 같은 거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스팍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글루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서버레스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번 경우에는 AWS 글루 스트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EMR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이 비교적 편하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글루 같은 걸 사용하시면 아예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클러스터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제 서버리스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제 AWS 글루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S3에 이렇게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글루 스트리밍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위에 보이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컬럼너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CDC 데이터에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나 딜리트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한다면 이제 테이블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할 때 저희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 대신에
이제 AWS 글루 스트리밍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로 그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아키텍처 상당히 유사하고 데이터 소스만 이제 오로라 마이스큐엘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WS 글루 스트리밍을 이용해 가지고 S3에 오픈 테이블 포맷 아이스버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된 쿼리가 발생했을 때 실제 아테나로 변경된 내용이 조회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예제 코드 같은 경우는 AWS 샘플즈에 올라가 있고 CDK로 배포가 가능한 형태라서 CDK로 배포하기 위한 설정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배포를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CDK로 배포가 완료가 되면 클라우드 포맷에서 이렇게 배포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DB 환경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로그를 켜서 빈로그를 읽어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빈로그가 켜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빈로그가 켜졌지 않다면 이제 빈로그를 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소스로 사용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이 RDS의 데이터를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매핑을 해야 되니까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아테나 쿼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D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오기 위해서 DMS 태스크를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이렇게 DMS 태스크가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기 위한 이제 글루 스트리밍 작업을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글루 스트리밍 작업에 필요한 설정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뭐 커넥터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 활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런 작업을 실행을 해서 스트리밍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로 저희가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10건 정도의 데이터를 인서트를 먼저 할 거고요. 자, 10건 정도의 데이터가 인서트가 됐으면 실제 DB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DMS에서 그러면 저 10건의 데이터를 빈로그를 읽어가지고 이제 S3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S3로 저장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고, 그래서 키네시스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CDS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실제 S3에 저장된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아이스버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랑 메타데이터 두 개의 그 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폴더 안에 저희가 이벤트 타입으로 파티셔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켓 파일들이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쿼리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10건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하시면 10건의 데이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볼 건데요. 즉 트랜잭션 아이디 1번하고 그리고 8번 트랜잭션 아이디 데이터를 어마운트 값을 3하고 39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변경된 내용이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딜리트가 했을 때 그 딜리트 처리가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 10번, 9번 트랜잭션 아이디에 대해서 저희가 로우를 삭제를 했을 때 10건의 데이터에서 3건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총 남은 데이터의 건수는 7건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를 저희가 읽으려고 하면
네,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임 트래블 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커밋을 하기 이전 시점에 시간을 주고 데이터를 읽어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삭제된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의 데이터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이제 그러면 글루 스트리밍 작업을 어떤 식으로 코딩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글루 스트리밍 작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스팍이나 글루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즉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링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으로 읽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기록을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실제 저희가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설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팍 카탈로그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관련된 카탈로그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테이블 데이터가 저장되는 S3 위치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글루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글루 그 카탈로그 테이블을 스팍에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임플리멘테이션으로서 이제 글루 카탈로그를 설정하는 이런 식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읽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인서트를 한다든가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딜리트를 하실 때는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들의 중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들을 다 제거를 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업데이트된 부분하고 딜리트된 부분을 나눠가지고 그 머지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딜리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S3와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했을 때 RDS처럼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인플레이스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오픈 테이블 포맷인 아파치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를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만약에 아이스버그 같은 오픈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 레이크에서 그걸 배치 방식으로 오픈 테이블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이제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때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변경된 내용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매트리얼라이즈 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 레이어를 이제 만드시고, 위쪽은 이렇게 배치 레이어로 따로 두시는 거죠. 그렇게 스피드 레이어와 배치 레이어 두 개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의 람다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람다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는 앞서 보였던 것처럼 약간 아키텍처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실시간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델타 레이크 테이블에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스피드 레이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루 스트리밍 작업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좀 더 아키텍처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에서 구축을 하신다. 그렇다면은 이제 빈로그를 읽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카프카 커넥터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빈로그를 읽어오고, 읽어온 빈로그를 카프카에 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플링크나 스팍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HDFS 같은 곳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신 다음에 하이브나 프레스토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빌드하는데 이런 것을 구성하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또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또 많이 채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이제 보안 관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DMS를 이용해서 빈로그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루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S3의 데이터 레이크에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테나로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서버리스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 부담도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진화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RDBMS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S3와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텐데,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때 업데이트나 딜트 같은 것들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변형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배치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방식은 만약 실시간으로 글로 스트리밍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실시간 데이터를 오픈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개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